안녕하세요. 배신의 장미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새해 첫날부터 며느리에게 부담되는 말을 하신 시부모님에 대한 사연입니다. 꼭 새해 첫날에 일이 했어야 했을까요? 과연 이 집안에 어떤 사정이 있었을지 사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새해가 밝았습니다. 달력이 넘어가고 이제는 2021년도가 아니라 2022년도. 희망차고 기대 충만한 나날들이 시작되는 시점인데 저는 다시 2021년도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새해 첫날부터 어이없고 부담스러운 말을 들어야만 했거든요. 나를 잡으신 건지 아니면 한 해가 넘어가기를 기다리셨는진 모르겠으나 시어머니는 새해 첫날에 인사를 드리고자 전화를 한 제게 그러셨습니다. 이제는 때가 된 것 같다고 말이죠. 때가 되었다라는 말이 무엇일까요?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때가 되었다, 이제는 그렇게 해야 한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건 단 하나 아니겠습니까? 너무 힘든 한 해였다. 네 시아버지 병환도 점점 더 깊어지는 것 같고 요즘엔 통 잡수지를 못하는 것 같구나. 그리 좋아하던 떡갈비를 해드려도 한 점 드시고는 숟가락 내려놓기가 바빠. 나도 일하면서 네 시아버지 병수발 드는 것도 너무 지쳤고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살 수 있을지 모르겠다. 그리고 네 시아버지 정말 얼마 안 남은 것 같긴 해. 이번 연도를 못 넘기지 싶다. 너에게는 부담이 되겠지만 어쩔 수 없이 우리 살림을 합쳐야겠어. 넌 앞으로도 최대한 재택근무하는 거지? 얼마나 다행이니? 그래도 좋은 회사를 다녀서 직원들 생각해서 오랫동안 재택근무를 돌려주고 역시 사람은 좋은 회사를 다녀야 하는 거구나. 살림을 합쳐야겠다는 시어머니 말에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이런 날이 올 것이라고 어려움풋이 생각은 하고 있었지만 지금 당장이라니 속이 메스꺼리고 더부룩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방금 먹은 아침이 급체라도 되는 것 같았죠. 분명 언젠간 모셔야 할 것이라고 생각은 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며느리의 운명이고 장남과 결혼한 저의 역할이라고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고작 결혼한 지 10년도 못 채웠고 작년에서야 내 집 마련에 성공한 부부인데 벌써 시부모님을 모셔야 한다뇨. 좀 가혹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심스럽게 조금만 시간을 더 주었으면 좋겠다 시어머니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 그 이야기는 얘기하신 건가요? 아니면 저한테만 말씀하시는 건가요? 너무 죄송한데 어머니 상황 그리고 아버님 점차 쇠약해지시는 거 잘 알고 있는데 살림을 합치자는 말씀을 급작스럽게 하시니까 제가 좀 당황스럽긴 하네요. 조금만 저희한테 시간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 이제 막 좀 뭔가가 되려고 하는데 정말 말씀드리기가 조심스럽네요. 저도 이런 제가 너무 싫지만 지금 합가는 좀 어렵지 싶어요. 정말 어머니도 쉽게 말씀하시는 거 아닐 텐데 긍정의 대답 바로 못 드려서 너무 죄송해요. 조금만 저희 사정을 좀 봐주세요, 어머니. 수화기 너머로 시어머니의 꺼지는 한숨 소리를 들어야만 했습니다. 시어머니를 생각하면 마음이 답답하고 눈물이 나긴 합니다. 만일 시어머니만 계시다면 저는 앞뒤 재지 않고 얼른 짐 싸서 저희 집으로 오시라 말씀드릴 겁니다. 그런데 시아버지는 좀 어려운 숙제 같은 존재이긴 했습니다. 만일 시부모님과 합가를 한다면 앞으로의 미래가 훤히 보였습니다. 분명 남편과 매일같이 다툼을 할 것이고 서로 마음 상한 일이 비일비재할 것이고 결국엔 이혼을 할 수도 있을 거다라는 두려운 말이죠. 시아버지는 평생을 시어머니 등에 업혀서 사신 분입니다. 시아버지, 시어머니 그 두 부부의 일이니 제가 관여할 바는 아니지만 왜 시어머니는 저런 분과 결혼을 하신 것일까라고 생각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시아버지는 남편의 친부가 아니라 재혼을 하신 분이셨거든요. 솔직히 그런 마음이 들어서일지도 모릅니다. 남편의 친부도 아닌데 재혼을 하신 분인데 왜 며느리라는 이유로 남이나 다름없는 분을 내가 떠맡아야 하는 것인가? 라는 괘씸한 생각 말이죠.
그런데 사람 마음은 다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부담스러웠고 시아버지를 모시고 시아버지를 보살펴야 한다는 것이 제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진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어찌 생각을 하실지 모르지만서도요. 그렇게 전화를 끊었는데 마음이 진정되질 않았습니다. 거절의 의사를 비췄으니 시어머니 마음이 오죽 좋지 않으실까. 그분도 쉽게 이야기를 꺼낸 것은 절대 아닐 텐데 오랫동안 고민에 고민을 거듭한 뒤 말씀하신 거일 텐데 마음이 너무 좋진 않더군요. 남편 또한 그랬습니다. 거절한 제게 살짝 서운한 마음을 비추기도 했지만 그래도 강요는 못하더군요. 잡잡한 마음이 드는 새해 첫날이었죠. 그런데 그날 저녁 시아버지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제게가 아니라 남편에게 말이죠. 한동안 시아버지와 통화를 했는데 남편이 얼굴이 죽상이 되더군요. 중간중간 그런 게 아니다. 오해를 마셔라 라고 말을 하긴 했는데 거의 남편이 듣는 입장이었죠. 그러다가 결국 시아버지는 저와 통화하기를 바라셨어요. 분명 시어머니가 제가 거절한 뜻을 시아버지에게 전한 탓이었겠죠. 너무 받고 싶지 않았지만 남편이 건네는 전화기를 정말 억지로 붙잡았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할지 뻔했기에 피하고 싶었는데 마음 상할 거 뻔했기에 절대로 시아버지와 말 섞고 싶지 않았는데 결국 이런 사달이 나긴 하네요. 네가 싫다고 했다고? 어디서 감히 며느리 주제에? 시부모가 같이 살자고 하면 사는 것이지. 무슨 너의 의견을 이야기하고 난리야? 세상 참 좋아졌구나. 며느리들이 시댁 눈치를 그렇게 안 보고 산다고 하더니만 나는 우리 집까지 그럴 거라곤 상상도 못했다. 네 의견 따윈 상관없어. 내가 니네 집으로 들어가면 들어가는 거지. 네 의견 듣자고 네 시애미가 너한테 이야기를 한 게 아니야. 통보를 한 건데. 네 시애미가 워낙에 말솜씨가 없어서 네가 그렇게 들었나 본데 내가 기가 막히다 못해 목구멍이 막혀서 콱 하고 기절할 것 같은 기분이야. 어디서 버르장말이 없게? 어디서 배워먹지 못하게? 어디서 감히 며느리란 년이 시부모 모셔야 한다는 뜻을 거스를 수가 있어? 혹시 너 내가 재혼을 한 사람이라고 해서 지금 나를 우습게 보는 거냐? 네 남편 친애비도 아닌 주제에 병들었다고 며느리 봉양받고 싶어하는 게 얼척이 없다 뭐 이거야? 내가 그냥 조용히 넘어가려고 했는데 내가 병이 들어서도 아직 성질은 그대로다. 확 그냥 니네 집 가서 확 뒤집어 버리는 수가 있어. 내가 그 정도까지는 가지 않게끔 해라. 안 그러면 정말 너 험한 꼴 본다. 며느리에게 이년저년 하는 것이 아무렇지도 않은 분이었습니다. 성격 자체가 험한 구석이 있는 것도 맞지만 병이 들고 나서 아픈 몸은 점점 더 야위어져 가는데 그만큼 성격이 더 괄괄해지고 거칠어지시긴 하더군요. 왜 저런 분이 우리 시아버지여만 하는 건지 기가 찼습니다. 저는 저희 시아버지를 정말 좋아하지 않습니다. 평생 시어머니 등에 업혀 사신 양반이 뭐가 그리 떳떳하다고 모시라 마라 말을 할 수가 있는 건지 게다가 남편이 친부도 아니면서 어쩜 저렇게 염치가 없을 수가 있는 건지 그래서 시댁에 가도 시아버지와 일체 말을 섞는 사람이 아니었었는데 그래도 병이 들었을 때는 인지상정이라고 불쌍한 양반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긴 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드시고 싶다 하는 것이 있으면 일하는 중에도 만들어서 시댁에 가져다 드리곤 했었죠. 그런데 시아버지는 평생 시어머니 부려먹고 시어머니한테 의지해서 산 게 습관이 되신 건지 제게도 역시 시어머니와 같은 잣대를 들이밀더군요.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거였지만 마음 쓰여서 배려해 드린 것을 너무 당연하게 생각을 했고 하다못해 나중에 불평까지 했었거든요. 시아버지 연세가 있으니까 병세가 점점 더 짙어지는 것인데 하루는 물김치를 잔뜩 가지고 간 제게 시아버지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왜 소리를 질렀는 줄 아십니까? 어이없게도 제가 음식을 제대로 챙겨다 주지 않아서 당신의 몸이 더 쇠약해지는 거라고 그리 말을 하더군요. 그리고 제가 의심이 된다고까지 했었고요. 물김치를 정리하려고 식탁에 잠시 올려두고 냉장고를 여는 제게 시아버지 다가오더니 갑자기 물김치통을 식탁 밑으로 확 밀어버렸습니다. 분명 당신이 고춧가루 들어간 김치가 속에 부대낀다고 물김치나 백김치를 좀 먹었으면 한다고 해서 챙겨간 것인데 말입니다.
새콤달콤한 물김치 냄새가 코를 확 찔렀고 주방 바닥은 금세 물김치로 흥건해졌습니다. 깜짝 놀라 시아버지를 쳐다보니 제게 버럭 소리를 지르면서 그러는 겁니다. 이런 김치 따위 먹어서 암이 사라지겠냐? 다른 자식들은 산에 올라가서 효험 있는 약재도 캐온다고 하더라.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산 타고 바위 타고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고. 그런데 넌 뭐냐? 내가 우스우니까 얼른 죽었으면 하니까 그러는 거지? 뭐 물김치 다 처먹고 배에 물이나 채우라는 거야? 내 몸이 점점 안 좋아지는 이유를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이유가 뭔 줄 아냐? 바로 너란 년 때문이야. 네가 음식을 제대로 챙겨주질 않으니까 내 병이 더 악화되는 거라고. 너 혹시 음식에 뭐 이상한 거 타는 거 아니야? 내가 빨리 죽었으면 해서 요상한 짓거리 하는 거 아니냐고. 이제 와서 음식 좀 챙겨준다고 고마워할 줄 알아? 진즉에 내가 병들기 전에 해줬으면 나 병도 안 걸렸어. 내가 병이 든 이유는 바로 네 년 때문이야. 네 년이 며느리 년이 시아버지 밥을 건성건성 챙겨줘서 그렇고 나한테 정성을 쏟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병에 걸린 거야. 나쁜 것들. 내가 빨리 죽길 바라지? 그런데 나는 절대로 빨리 죽지 않을 거야. 벽에 똥칠할 때까지 끝까지 붙을 거야. 그래서 니들 고생하는 거 내 이 두 눈으로 지켜볼 거야. 나를 무시하고 나한테 정성 쏟지 않은 것에 대해서 내가 눈 부릅뜨고 니들한테 복수할 거라고. 이걸 그냥 확! 그러면서 제게 손을 올리려고까지 했던 분이었죠. 시어머니 출근한 상태라 부재 중이셨고 시아버지와 저 단둘뿐이었는데 이 일은 그 누구에게도 말하진 않았습니다. 그냥 알리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치욕스럽기도 했고 그 누구에게 말을 하면 사실 여부를 따져야 하는데 그냥 내가 안 보면 되지. 더러운 똥 한번 밟았다 치고 이제는 마음을 접으면 되지 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날 기억은 절대로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후 반찬 챙겨다 드리는 것도 중단했고 병세에 호전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는 것도 중단을 했죠. 그동안은 시어머니와 둘이서 시아버지를 나누어 간호했다면 그 일 이후로는 전적으로 모든 걸 시어머니에게 맡겼습니다. 맡겼다기보단 내던졌다는 말이 맞을 것 같네요. 사람의 정성도 모르고 고마움도 모르는 그런 사람에겐 신경 쓸 필요 없다 생각했고 솔직히 남편이 친부도 아니고 남이나 다름없는 사람에게 왜 마음을 써야 하느냐라는 자각도 생기게 되더라고요. 다만 혼자 일하면서 시아버지 병간호할 시어머니 안쓰럽긴 했지만 그것도 시어머니 운명이라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시아버지 같은 분을 만난 게 제 탓은 아니니까요. 시어머니 본인이 결정하시고 선택한 분이니 고생이 되더라도 시어머니가 당연히 감당해야 하는 일이라 여기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제는 힘이 든다고 더 이상 버틸 수가 없다고 저희 집으로 들어오시겠다는 시어머니. 당신 인생 고되니 저보고 좀 나누자고 하는 시어머니. 그 마음은 10분 이해 갔지만 시아버지란 분을 제가 보살펴야 한다는 것에는 동의할 수 없었습니다. 시어머니에게 최대한 조심스럽게 거절의 뜻을 말씀드렸는데 시어머니가 어찌 시아버지에게 전했길래 저렇게 난리를 치면서 의기양양하게 모셔라라는 말씀을 하실 수가 있는 건지 참 염치라는 것이 있는 분인 건지 너무 불쾌했습니다. 제가 아무 대답을 하지 않자 시아버지는 더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니깎 의견 필요 없다 하더니 너는 며느리니까 그냥 따르기만 하면 된다. 그리 소리를 질러대더니 갑자기 저보고 대답을 하라는 겁니다. 잘 모시겠다. 성심성의껏 정성을 다하겠다. 얼른 제 입으로 대답을 하라고 그렇게 윽박을 질러대더군요. 얼른 대답해. 각서까지 쓰라고는 안 하겠다. 우리가 니네 집에 들어가면 무시 안 하고 정성을 다하겠다고 네 입으로 말을 하라고. 한번 지키겠다 하면 지키는 애잖아. 너란 애가 그런 애잖아. 그러니까 네 그 잘난 입으로 얼른 대답해라. 얼른 오시라고. 환영한다고. 너도 우리를 모시기를 기다렸다고 말이지. 화가 머리끝까지 났습니다. 심장이 벌렁벌렁 됐고 어지럽기까지 하더라고요. 소리를 빽빽 질러대는데 왼쪽 귀에서 오른쪽 귀로 마치 머리를 뚫고 지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른한테 그리고 몸 성취하는 사람한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였는데 저는 염치 없는 시아버지에게 할 말은 좀 해야 했습니다.
왜냐면 저는 대답할 마음도 없었고 무엇보다 시부모님을 모실 생각은 추호도 없었으니까요. 대답할 이유도 없고 모실 이유는 더더욱 없다고 저도 소리쳤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아픈 분이라고 해서 다 들어주고 억지 부려도 참아주고 하니까 뭐라도 되시는 줄 아냐고 소리 질렀습니다. 그만 소리 지르세요. 무슨 몸 성치 않는다는 분이 왜 이렇게 소리 질러대세요? 어머님한테 무슨 말을 어떻게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아버님, 저는 연로하신 시부모님 모시지 않겠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당연히 모셔야죠. 그런데 그런 제 마음에는 아버님은 계시질 않아요. 죄송하지만 저는 아버님 모실 생각 전혀 없습니다. 어머니만 모실 생각 있다고요. 저를 죽인다고 해도 혹은 제가 이혼을 해야 한다고 해도 전 아버님 모실 생각 전혀 없어요. 며느리한테 인연전연하는 시아버지, 그런 분을 어느 며느리가 두 팔 벌려 환영하면서 제 집으로 들어오십시오 할까요? 그동안 그렇게 거친 말들을 서슴지 않았으면서 이제 저한테 정성을 다하라고요? 정말 저희 집에서 사실 수 있겠어요? 제가 음식에 요상한 짓 한다고 저를 의심하셨던 분이 제 집에서 저와 한 공간에서 사실 수 있겠어요? 왜 저한테 이러세요? 왜 잘 살고 있는 저희들한테 이러시는 거냐고요? 아이고 며느리년 무서워서 오금이 다 저리네. 내 말이 맞았던 거냐? 너 정말 내 음식에 뭔 짓을 한 거였어? 이런 요망한 것. 내가 너를 가만둘 것 같아? 그리고 우리 아들이 네가 나한테 이런 짓거리를 했다면 가만히 둘 것 같냐고. 죽어도 안 된다고? 이혼을 해도 안 된다고? 그래. 그럼 너 어디 한번 이혼 당해봐라. 내가 우리 아들한테 그렇게 하라고 할 거니까 어디 쓸쓸하게 아무것도 쥐지 못하고 쫓겨나 보라고. 참 이상한 분이시네요. 저야말로 오금이 저리거든요. 그래요. 만약 아버님 아드님께서 아버님을 선택하고 저와 이혼을 하겠다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그런데 아버님, 자신 있으세요? 정말 그이가 아버님의 편에 서게 될까요? 어쩜 이렇게 염치가 없으세요? 평생 어머님 등에 업혀서 사시고 이젠 아들 등에 업혀 사시겠다? 게다가 죄송하지만 친아들도 아니잖아요. 아버님, 이런 말까지 해서 너무 죄송한데 아버님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2년 전년 며느리한테 하실 게 아니라 그냥 좀 조용히 지금 아버님을 보살펴주는 사람들한테 감사해야 하고 미안하다 생각해야 하는 거라고요. 모실 생각 없습니다. 아버님 인생이니 아버님이 알아서 잘 정리하세요. 이런 말씀 며느리로서 드리는 게 참 마음 아프지만 시작은 제가 아니었습니다. 시작은 물김치 사건부터 아버님이 시작하셨고 저는 그 사건 이후 아버님에게 마음을 접은 거라고요. 하긴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시죠? 그걸 아셨다면 이리 행동 못하시죠. 막 나가는 며느리 되었습니다. 남편은 옆에서 깜짝 놀랐는데 화가 너무 많이 나서 저도 제 속마음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네요. 그리고 월요일 아직까지 시댁에선 연락이 없습니다. 가타부터 말을 하지 않으니 어찌 이게 더 불안하긴 하네요. 남편도 제 눈치를 살피긴 하는데 그래도 은근히 제가 좀 너무했다라고 말하는 것 같긴 합니다. 그래도 저는 후회는 하지 않습니다. 제가 너무 막 나가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만일 시아버지가 적당히만 자신의 성격을 드러내셨다면 저도 적당히 조금만 시간을 달라고 했다가 모셨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저희 시아버지는 정말 양심이 없는 분이십니다. 너무 당연했고 시어머니 포함 모든 가족들이 당신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이 언제나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막말도 서슴지 않았었고 며느리에게 인연전연하는 그런 시아버지, 냅다 윽박부터 질러대고 보는 그런 시아버지 정말 상대하고 싶지 않습니다. 모시는 건 둘째치고 모습조차 보고 싶지 않은 마음입니다. 아, 한 해가 시작되는 날부터 저렇게 소리를 질러대고 악담을 한 저도 마음이 편하진 않지만 이번에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이번 한 해는 끔찍한 한 해가 될 것만 같습니다. 제가 너무한 거라고 욕을 하셔도 저는 마음의 변화가 없어요. 이런 나쁜 사람이라고 해도 현실적으로 저는 절대로 시아버지를 모실 마음이 없습니다. 비난을 받는다고 해도 말이죠.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상 배신의 장미였습니다.